안녕하십니까, 이종구 소장입니다. 최근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가 많이 나오면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져 현 장세 흐름에 맞는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NK맥스의 조정 마무리 신호에 대해서도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지난 금요일날 코스피 지수는 11포인트 상승한 1017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요, 3000포인트 돌파 이후에 안착을 해주는 모습이죠. 자, 하지만 코스닥 지수는 하락 마감이에요. 6포인트 내린 1001포인트로 마감이 됐어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강조를 해드렸던 바와 같이 연말 납회를 앞두고 배당률이 높은 대형주 쪽으로, 그죠? 연말 배당 투자가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기가 쏠리면서 중소형 정보보다는 대형주가 유리하다. 또 하나는 개인의 양도성 회피 물량이 중소형 종목에 많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한 부분으로 중소형 종목이 많은 코스닥 시장보다는 코스피 시장이 유리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내년에는 좀 상황이 바뀌죠. 연초가 되면 오히려 배당을 보고 들어왔던 프로그램 매수 물량 출회로 인해서 대형주들의 주가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중소형 종목 쪽에 순환매 매수세가 몰리면서 수익률 게임이 크게 좀 이루어질 수 있다. 그거를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투자에 임해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리고, 아시아 증시를 보면 지난 금요일날 일본 증시와 중국 증시는 큰 폭의 약세를 보인 반면에 국내와 증시 사항이 비슷한 대만 증시만이 강보합인 0.1% 상승이죠. 자, 대만 증시는 역사적인 고점 부근에 상당히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어느 정도 안정세는 이번 주도 유지될 수 있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자,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를 보면은 선물 옵션 만기일이죠. 미국은 다우지수가 1.4% 하락을 하고 나스닥은 약보합이 0.07% 하락 마감인데요. 자, 전일, 그죠? 다우지수가 하방 경직 낙폭이 축소됐는데 오늘은 다우지수가 큰 폭에 빠지고 전일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은 하락폭이 제한적인 그런 모습이다. 즉 무슨 의미냐 하면요, 만약에 시장이 아예 안 되는 시장이면은 어제 많이 빠지고 오늘도 많이 빠집니다. 근데 많이 빠진 종목은 안 빠지고, 그렇죠? 또 덜 빠진 종목은 많이 빠지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지수가 뭐 조정이 좀 난다 해도 그렇게 추세가 이탈되는 그러한 하락은 미국 증시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조금 낮은 것이 아닌가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자, 코스피 시장 쪽에서 거래량이 4억 3천만 주로, 그렇죠? 최근에 이 연중 최저 수준으로 나오고 있지만은 거래 대금을 유심히 보자했어요. 지난 금요일 날 거래 대금이 11조 2천억이었어요. 최근에 8조 원대까지 나왔던 부분이 크게 증가했다. 이런 부분은 좀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리고, 또 수급적인 사항을 봤을 때 선물 시장 쪽에서 외국인들이 4,700억 정도 순매수. 자, 지난 금요일날 이 선물 수급 사항을 보면은 오전 한때, 그렇죠? 한 5천억 정도도 넘기고, 또 미결제 약정도 한 5천 계약 이상 증가를 했지만은 미결제 약정이 918개 정도. 어떠한 뚜렷한 선물 세력들의 방향성은 그렇게 제시한 것 같지는 않다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자, 하지만은 이 12월 달 들어서 이 외국인들의 이 코스피 시장 쪽에 매수가 확대되고 있죠. 지난 금요일에도 외국인들이 5천억 넘는 순매수를 보이면서 이번 달 들어서 2조 9천억대 순매수, 기간도 1조 7천억대 코스피 시장 쪽에서 순매수 쌍끌이죠. 자, 그러면서 개인만이 4조 6천억대 매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분위기가 이번 주도 지속이 될 수 있지 않나 해서, 뭐 미국 증시가 좀 더 조정을 받는다 해도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뭐 언급을 해드렸듯이 우리가 12월 초순에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해도, 그래서 그 영향으로 아침에 출발은 낮게 하지만은 이내 상승 반전되는 그런 모습. 지난 금요일도 같은 맥락이죠. 그러한 모습들이 납회 때까지,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지속적으로 연출될 수 있다라뇨.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거는
이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코스피 시장 쪽에 나온 건데요. 자, 보면 삼성전자만이 플러스 200원 강보합인 반면에 나머지 종목군들은 하락인데, 요 안에 내재된 종목들을 보면요, 시가총액 1등이 삼성전자 반도체죠, SK하이닉스 반도체죠, 그리고 3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저 바이오주가 3위로 올라섰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내년에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역할로 바이오주들을 제가 강조를 많이 해드렸는데요. 자,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뒷부분에 가서 바이오 종목, 그리고 특히 NK맥스가 왜 조정의 끝마무리인가, 그렇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그렇죠? 플랫폼 쪽이고, 그리고 LG화학, 삼성 S대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인 현대 기아차죠. 이러한 부분에 봤을 때 저는 계속적으로 이 반도체와 그리고 자동차 쪽에 관심을 계속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 드려요. 자, 요 아래 노란색 부분은 회원가입 문의 있죠? 맨 뒤에 유료 회원 안내문 올려드렸어요.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하모니 관심능과 이소자증권TV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업종 내지 테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먼저 반도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도체는 내년에 실적 성장률이 지속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자, 그 중에 반도체 중에서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근데 내년에는 상승 탄력이 크게 떨어지는 종목군들이 많이 나오는데, 떨어져도 그나마 어느 정도 유지, 최소한 영업 이익률이 한 20-30% 정도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종목군들이 우리가 관심이 필요한데, 자, 이오테크닉스라든지, 그죠? 그리고 네페스 같은 경우는 작년 올해 적자인데 내년에는 큰 폭의 흑자가 나올 수 있죠. 자, 특히 우리가 이제 보면은 유진테크, 이오테크닉스, 월덱스, 네페스 있는데 많이 올라가. 그러니까 우리가 부품 장비주들은 역사적 신고가 난 종목군들이 최근에 있었어요. 그리고 조정을 받는 거고, 또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나오죠. 특히 패키징 쪽에 그 부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스마트폰 쪽, 그죠? 우리가 스마트폰 쪽 보면은 하이비전 시스템만이 역사적 신고가 돌파하고 지난 금요일에도 상승세가 유지된 반면에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컸던 MC넥스라든지 BH는 좀 조종이 3%대 하락 마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은 여지없이 두들겨 맞고, 그죠? 그리고 바닥권에서 새로 출발한 종목들이 반등 차원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장세. 그래서 철저하게 조금 단기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줘야지만이 유리한 그러한 시장이다라고요. 보시면 되는데, 자, 저는 계속적으로 이 스마트폰 부품주들도요, 뭐 MC넥스라든지 BH라든지 아니면 뭐 파인테크닉스, 그죠? 그리고 이 하이비전 시스템, 이러한 종목군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5G 통신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자, 한번 크게 상승을 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하방 경직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언제 뭐를 기다리고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은, 아니면 또 지금 시장 흐름이 아까 말한 대로 업종 대표주의 매기가 쏠리면서 중소형 종목을 약간 소외를 받고 있어서 뭐 내년 초에 움직일지 몰라도 한번 지금의 모습을 봤을 때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뭐 최근 조종, 뭐 RF, HRC인데 이노와이어리스, 서진 시스템 이러한 종목군도 조종을 받지만 잘 받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종목이 좀 바닥권에서 특히 우리가 강조해드린 두산 푸어셀 쪽이었죠. 지난 금요일날 4.3%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상당히 좋죠. 그리고 하나솔루션도 지난 수요일인가요? 부정적인 리포트로 크게 빠졌던 부분을 빠르게 회복. 그때 우리도 그날 수요일날 장 마감 후 방송을 통해서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빠르게 주가를 회복시켜 준다. 하지만 이것도 바닥권에서 일단은 낙폭에 따른 자율 반등 차원으로
접근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려요. 자, 아까 들어 바이오 쪽, 그죠? 우리가 그러한 모습군들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그죠?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테마군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관심 종목에 놓고 올라갈 때가 아니라 조정을 받을 때 우리가 타이밍적으로는 이 조정의 끝마무리가 나오는, 그죠? 오늘 아마 NK맥스에서 한번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 때 그러한 종목군들로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구독하기, 좋아요. 최근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가 많이 나오는데요.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특히 반도체 부분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저점을 형성을 하고 2분기부터 회복이 될 거고, 또 비메모리 부분은 이 고객사 증가와 그리고 이 생산 설비 증대로 인해서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올해 대비 한 100% 이상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된다라는 내용이죠. 자, 지난주 금요일에도 신한금융투자와 그리고 KB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한번 그 내용 살펴보면요. 신한금융투자는 내년 1분기를 저점으로 분기 실적 개선이 전망이 된다라는 내용이죠. 4분기 영업이익은 15조 2천억대로서요. 시장 전망치인 15원짜리를 대체로 부합할 전망이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하지만 1분기에는 좀 부진할 걸로 보이죠. 이 D램, 낸드 가격 하락, OLED 가동률 하락, DB 비수기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7% 감소한 11조 원을 기록을 하지만 2분기부터는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내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대비해서 한 8% 이상 성장이 기대가 된다. 올해 한 50조에서 52조 정도 보죠. 그래서 내년에는 한 50조 후반대 정도를 기록을 해서 아마 사상 최고가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58조 원 수준인데 그 정도 수준 내년에 가능하다라는 그런 전망이고요. 그리고 KB증권에서도 특히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내용인데요. 내년 D램 수요는 북미 4대 데이터센터 업체 중심으로 전년 대비 20에서 23% 증가할 걸로 보고 파운드리 주문도 전년 대비 25% 정도 증가하면서 수요가 공급을 넘어설 거다라는 그런 내용. 특히 이 메모리 시장 쪽에서 내년 영업이익이 한 3조 6천억대 100% 이상 증가할 걸로 보고 또 이 파운드리 물량 같은 경우는 2년치 물량을 수주를 했다 그러죠. 그러면서 뚜렷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이렇게 긍정적인 리포트가 많이 나오면서 그거보다는 시장 반응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또 집중이 되고 또 주가는 오히려 또 오르는, 그죠? 이러한 선순환이 지속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그죠? 배당을 보고 들어온 그러한 물량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 배당락이 이루어지는 다음 주까지도 이어지면서 이번 주까지도 이러한 삼성전자가 지수를 상승을 견인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12월 달 들어서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상을 보면은 1조 9천억대를 순매수를 하고 있죠. 기간이 1,500억 매도, 개인이 1조 7천억 매도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흐름이 아마 이번 주도 유지될 수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수를 방어를 해주면은 저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우리가 보통 이 장비주, 부품주 그리고 패키징 소재주로 나눌 수 있는데 지난 11월 달에 이 전공정 장비주하고 부품주들은 역사적 신고가 돌파한 종목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또 대신 패키징 같은 종목군들은 11월 달에 크게 못 올라갔다가 대밀렸다가 지금 다시 한번 상승으로 고개를 트는 바닥권에서 이탈하려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시장 흐름이 상승장으로서 계속 올라가는 장이면은 아까 말씀드린 지난 11월 달에 역사적 고점을 돌파한 전공정 장비주라든지 부품주들이 유리하겠지만은 지금은 종합지수가 박스권의 부분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바닥권에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종목, 패키징 종목이 유리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 패키징 쪽에 우리가 뭐 테스나라든지 네페스라든지 네페스 아크, SAP 반도체 다 한번 올랐다 빠졌다 지금 다시
다시 모습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러한 부분 한번 차트 모양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 우리가 이제 장비주 PSK 있죠? 역사적 고점 돌파하고 유진테크도 역사적인 고점 돌파가 좀 조정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부품주도 하나 머티리얼즈라든지 아니면 월덱스라든지, 그죠? 다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하고 11월, 12월 달에 돌파하고 지금 조정의 모습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은 그러니까 역사적 고점 부분을 돌파했기 때문에 가격적인 좀 리스크는 않을 수밖에 없는데, 반대로 바닥권에서 새로 움직이는 패키징 종목군들, 그죠? 12월 달 들어서 올라가서 장기 이동평균 돌파, 그죠? 네페스, 아크도, 그죠? 마찬가지죠. SF 반도체라든지, 테스라라든지. 물론요,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간 종목이 다 전공정 장비는 다 역사적 고점 돌파하고 부품주들도 다 역사적 고점 돌파한 건 아니고, 그 안에서도 아직 바닥권에서 조금 이 패키징 종목처럼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관심이 필요하다. 우리가 말씀드린 이오 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도죠. 지금 고개를 틀면서 상승 전환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군들이다. 그래서 이러한 많이 올라가서 지금 조정받는 종목보다는 오히려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군이 아마 이 연말까지는 조금 더 유리하다. 하지만 새해가 돼서 대형주 장이 아니라 중소형 종목 장세가 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 많이 먼저 역사적 고점 돌파하고 조정을 받은 종목군들이 유리하다라고요. 보시면 돼서 아무튼 이번 주까지 그래서 연말 납회 때까지는 바닥권에서 서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패키징 종목군들로 관심 갖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건 이제 바이오 유망주인데, 우리가 이제 바이오, 이소장증권 하모니 종목이겠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NK맥스, 레고캠 바이오 사이언스, 그리고 셀트리온 등이 있는데, 자, 그 중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난 금요일 날, 코스피 시총 3위에 올랐어요. 그죠? 그러한 부분에서 저는 내년에 그동안에 못 갔던 종목군 중에 바이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순환매 차원이라도 한번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 않나. 그 중에 오늘은 NK맥스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자, NK맥스는 면역 세포 치료제 전문 기업으로서요, 이 선천 면역을 담당하는 백혈구의 일종인 NK세포의 고순도 대량 증식 관련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죠. 자, NK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한국, 미국, 그리고 멕시코 등 6개 적응증으로 다국적 제약사들과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 이 다국적 기업과 임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NK맥스 관계자에 따르면은 이 화이자 머크로 기술 수출 가능성이 높을 걸로 보인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또 여타 글로벌 제약사와도 이 기술 수출 가능성이 열려 있다. 실제로요, 이 기술 수출 관련 미팅이 지속되고 서 내년에는 임상에 대한 그러한 이유로 그렇죠? 아마 기술 수출도 좀 가능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에서 요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 NK세포 치료제는 부작용이 없는 세계 첫 NK세포 치료제로 상업화될 가능성이 NK맥스가 충분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렸죠. 또 하나는요, 이런 세포 치료제 말고도 그렇죠? 이 건강기능식품 면역관리 전문 브랜드인 NK365가 올해 이 9월까지 매출이 한 2배 이상 증가를 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NK맥스가 좀 여러 다국적 기업과 좀 임상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는 기술 수출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내용이요. 또 하나 최근에 보면은 코스닥 150 지수에서 NK맥스가 제외됐죠. 그러면서 대체 장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매도를 칠 수 있는 게 코스닥 시장에서는 150 종목이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공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제외가 됐기 때문에 공매도를 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대차 잔고도 지금 급속도로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급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자, 한번 NK맥스 한번 기술적으로, 자, 지난 금요일 날 조금 이것이 이제 좀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한번 분봉 먼저 볼게요. 그죠?
자, 단일가에 23,500원에서 23,900원까지 그죠? 400원이 단일가에 떴어요. 그리고 장중에 보면은 이 3시, 그러니까 2시 넘어서 한번 이 상승으로 거래량 실리면서 확 움직였지만 세력이 계속 누르는 겁니다. 올라가려면 누르고 올라가려면 누르고 하다가 막판에 단일가에는 그죠? 누르지 못하고 플러스 400원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죠. 자, 보면은 거래량이 얼마입니까? 51만 주, 그죠? 최근 들어서 그죠? 상당히 작은 거래. 자, 보면은 보통 주가 바닥과 거래 바닥이 거의 일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격 상승하기 전에 거래량이 작다는 얘기는 매도세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매수세가 없어서 거래량이 감소되는 것도 맞지만은 오히려 이 매도세에 의해서 거래가 감소를 하고 그 다음날 거래가 증가. 그러면 이 오늘도 거래량이 이 51만 주로서 평균 거래량을 하회하는 모습이죠. 자, 그런 모습이면은 그죠? 내일 거래량만 최소한 최근에 100만 주에서 150만 주만 이상 된다면은 아마 25,000원의 돌파도 가능하지 않나서 거래량 감소, 그러니까 조중에 우리가 끝마무리에는 항상 거래량이 감소한다 그랬어요. 또 하나는 수급적으로 그죠? 최근에 매수를 했던 세력들이 안 팔아먹는다 그죠? 자, 지난 금요일에도 개인들이 9만 주 넘겠죠.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면서 개인들의 매도가 집중이 돼주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서 우리가 항상 조정의 끝마무리 또 이 이동평균선의 지지 저항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동평균선도 지금 또 이 60일 이동평균선이 또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또 전고점에서 하루 쉬어갔는데 쉬어가는 모습이 상당히 좋다. 그래서 NK맥스 일단 내일 거래량이 한 150만 주 이상이 나오면 좋고 근데 하나 좀 참고할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봉상으로 전일 금요일날 종가에서 한 400원 이상 뛰어났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날 오전에 좀 살짝 빼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지난 금요일날 시초가 내정 시초가가 23,300원이요. 아마 그 전원 그러니까 23,500원 밑에 수준 그러니까 23,000원 초반 수준까지 한번 살짝 밀렸다 갈 가능성도 크다. 왜? 금요일날 미리 좀 뛰어났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보는 세력들이 또 한번 세력들이 누르는 모습이 나올 거면서 따라가진 마시고 만약에 그냥 플러스 그런 출발하고 확 치고 가면 나하고 인연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의 생각대로 뭐 23,000원 초반대로 한번 밀림이 나오면 그때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 조정의 끝마무리 모습이 NK맥스에 나타났다라고 보시면서 한번 월요일날 그리고 잘 대응을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이건 현대투자의 유료원 안내예요. 자, 3개월에 150만원, 1년에 400만원. 좀 비싸다 비싸지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죠? 혼자 매매해서 잘 안된다 하시는 분들, 그래서 누구랑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먼저 3개월 정도 먼저 해보시고 잘 맞는다 그러면 그렇죠? 한번 더 기간을 늘리셔도 괜찮다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